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매매로 움직이면서 사실 관심이 싹 사라졌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투기는 꼼짝 마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4일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편법 분양 쪼개기를 근절하겠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단속을 강화하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업무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하고 가깝고 인근의 판교, 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면서 지정 이유를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발령하겠다라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대처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이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몰리고 있구나,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공시해주는 이런 역효과도 보일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경기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제도로 자리 잡게 될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크게 될까요? 근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등을 또 이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산 사가지고 공유로 쪼개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되게 많이 많죠. 있잖아요. 주로 이제 택지 공급이 경기도 쪽에서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맨투맨으로 혹하게끔 해서 되게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파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별로 이 상승장에서 못 먹었는데 나도 뭔가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쫓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 근데 뭔가 올라탈 수 있는 급행 열차가 있으면 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표적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매기면 이 동네가 뭐가 될 수 있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사기 당했구나,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많이 기획부동산이며 다른 이제 거래 위험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리고 또 제보들도 많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나 이렇게 당했다, 구청에서. 근데 이게 막상 보면 이게 문제다라고 제지를, 그냥 니들끼리 땅 사고 팔았는데 땅 물건이 이게 가치가 없는 땅을 비싸게 팔았다는 건 그건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되바꿔야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지 마세요. 뭐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제 조금 주의를 두게끔 하겠다. 좀 피해자들이 안 나타나게끔 하겠다. 좀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왜 특별분양권 이런 것들 많이 작업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편법 분양 쪼개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특별분양권 요즘도 가능한가요, 이게? 뭐 하는 데들은 하고 있을걸요. 뭐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당시에 좀 공부를 해보면 이건 뭐 특별분양권 얘기인지 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었던 특별분양권 같은 경우는 도로 내는데, 도로 내려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땅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부서지는 집에 대해서 뭐 마곡지구에 당시에 뭐 또는 뭐 우면지구 또는 여기 지금 이제 지어졌지만 위례신도시 주변에 그 문정 법조단지 있잖아요. 맞아요. 법조단지, 그래서 문정지구 여기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꿔줍니다. 뭐 그래서 많이 팔아먹었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렇게 분양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앞으로 얼마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장기 전세 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에 20년 동안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서 그 임차권도 별로 가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 소유의 자산 가격이 올라간 주택이 필요한 건데 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살 수 있으면, 저렴하게 임대 살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매매로 움직이면서 사실 관심이 싹 사라졌죠. 요새는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이 근저당에는 뭐 이걸 사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이 되면서 아파트 원주민 딱지로 바꿔줄 거다라든가, 아니면 뭐 보상 가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호객 행위라는 거겠죠. 자, 이런 기획부동산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옛날에도 항상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딱지에 관련된 얘기,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얘기, 특별분양권에 대한 얘기.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 이거 저 얼마 전에 작년에 발표한 거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획부동산 거래 사례들 들어온 거 가지고 해서 전수조사에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보상을 해주기로 한, 그러니까 사업 구역 안에 면적 포함된 건수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거래된 사례들이랑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다 밖에 거 하고 실제로 한 되게 일부만 포함된 적은 있는데 공유지분 형태로 조그만 땅에 막 몇백 명이 들어온 거죠. 근데 실제 보상 가격도 이 사람들이 산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산 금액 정도 미치는, 별로 실익이 안 나는 사례였다. 그런 실제 사례들도 조금 많이, 이미 그 사람들이 팔 때 보상가를 다 붙여서 판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대박은 없다. 쉽지 않다. 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내용들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실수를 줄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